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 장르 뜯어보기 하렘편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장르로 놔야 되나?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딴 걸 장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해서는 나는 할 말이 참 없긴 해. 자, 여기서 전문가 있죠. 나비계곡이 사실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누차 말했듯이 좋은 장점보다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독자들 중에서 하렘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렘을 좋아하는 사람도 순회를 보긴 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렘 아닌 소설 보긴 하는데, 그 하렘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봐요. 일단 히로인이 너무 많으면 안 봐. 그렇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확실히 단점이 많은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됐습니다. 일단은 히로인이 여럿이죠. 히로인이 여럿이면은, 저는 이거에서 하렘물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원래 히로인이 한 명이면 그 주인공과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서사를 할 때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떤 히로인이 있어. A라는 히로인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되게 불우한 삶을 살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와서 이거를 해결해줘. 이거를 해결해줘서 얘가 이제 이 주인공한테 홀딱 반해서 이어져. 그러면 더 이상 끝이에요. 여기서 더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B, C가 있다면 A, B, C에서 이제 B하고 C가 이제 또 있다면, 얘하고도 이제 관련된 서사가 있을 수 있고, 얘하고도 관련된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캐릭터와의 관계에 대한 서사를 쓸 때, 서사를 메인으로 쓸 때 좋다. 이런 게 굉장히 장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렘물이라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히로인을 늘리는 건 하수예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 하렘물의 권위자야. 이거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하렘물의 권위자로서 무지성으로 그냥 눈 마주치는 애마다 다 히로인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하수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하렘물의 장르적인 핵심은 이제 여러 매력적인 히로인과 그 가까워지는, 그리고 그 히로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결핍 혹은 이상, 뭐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채워주는 이 서사를 여러 번 다른 맛으로 쓸 수 있다. 자, 요게 저는 요 하렘물의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뭐로 할까요? 뭐 아카데미물을 좀 이제 그 예시로 한번, 그러니까 아카데미 하렘물이라고 했을 때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제 가문이 너무 빡빡해서 강제로 이제 가문의 말만을 따라야 하는 꼭두각시 같은 캐릭터. 그 다음에 둘 뭐로 할까? 이제 뭐 자신의 그러니까 주변 하구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캐릭터.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 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제 미래 자신의 경지, 자신의 한계에 봉착해서 그러니까 뭐지? 가난한 삶을 바꾸고 싶은데 이제 한계에 봉착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캐릭터 등등 해서 여러 개. 이게 보면은 이게 뭔가 생각나는 그런 게 있잖아. 이런 캐릭터들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매력적인 서사들을 이제 한 소설에 담을 수 있어요. 왜냐면 히로인 캐릭터가 하나, 만약에 그러면 근데 남캐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 굳이 이런 캐릭터가 역캐일 굳이 히로인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굳이 역캐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진짜 좀 저질스러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남캐는 이게 아반신이 반응을 안 해. 이게 내 머리는 반응을 해도 가슴이 반응하지 않아. 이게 이 새끼 그 남자 캐릭터가 나를 좋아하고 뭐 얘랑 뭐 친해지고 이래봤자 씨발 그냥 아무 상관적이 없다고 이 새끼는. 아니 씨 너무 병신 같은데. 씨 어쨌든 이게 확실히 근데 이건 있어요. 캐릭터 서사에서 그 대상이 여자 캐릭터인지랑 남캐인지랑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진짜 독자로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하렘물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을걸? 여튼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의 관계 변화 혹은 관계 변화를 메인 서사로 삼고 있는 작품에는 이 하렘이라는 장르가 정말 어울려요. 만약에 그냥 내가 쓰는 소설은 주인공이 성장해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얘야 너 꺼져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슈퍼 갑질 만세 이런 소설의 제목이야. 이런 슈퍼 갑질 만세라는 소설이고 내가 가가지고 그냥 잘 되고 내가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소설이면은 이게 하렘이라는 키워드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주인공의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는 그 하렘이라는 그냥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 서사를 중시험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하렘이라는 장르 특성에 맞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렘이라는 장르를 뜯어보면은 일단은 하렘이라는 장르의 특징은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장르이다. 이게 무지성으로 늘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역캐 좋아, 나는 얘 예쁘니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결핍, 트라우마, 꿈, 미래 모든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 캐릭터와 히로인과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관계가 시작할 때랑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여튼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좋아해. 뭐 그런 의미에서 하렘물 혹시 여러분도 최전선에서 싸워보실 그런 전사가 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